진주씨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유퀴백과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귀에 쏙쏙 박히는 진주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뉴스 MC 류키입니다. 진주시가 집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 중인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에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진주시가 각종 방역에 사용하는 대부분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의 주 원료인 염화알킬디메틸벤질 암모늄 발음도 너무 어렵네요. 줄여서 염화벤잘코늄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지난 6일 방역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진주시 보건소장은 6일 시청 기자실에서 진주시에서 방역 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자, 더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오늘도 류재수 의원님을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진보당 류재수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의원 진보당 류재수입니다. 의원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진주시 반박 기사가 수십 개나 되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할 테니까 긴장하시고요.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주시에서 방역 제품으로 사용 중인 살균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는 환경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애초에 제기한 문제는 진주시가 환경부 지침을 어겼다는 게 아닙니다.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진주시는 류재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의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안전 기준을 다루고 있는 반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대상이므로 환경부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류재수 의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주시가 정부 지침이나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근거로 들었던 환경부에서 지난 7월 개정고시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르면 BKC와 NADCC 같은 물질, 그러니까 염화벤잘코늄 같은 거 말이죠. 이 물질을 분사형으로 만들면 안 되고 방향제 내 함유 금지 물질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고 특히 공기 중에 분사되는 형태로는 안 된다고 정부 지침이 생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주시가 정부 지침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던 근거가 그 환경부 지침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진주시는 류재수 의원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시켰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굉장히 발끈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는 정부 지침이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고 대체품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처음 발견한 문제도 아니고 진주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강원도 강릉시의 개인 택시 강릉시 지부의 경우 이전까지는 강릉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코로나19 방역약품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루 20리터씩 700여 명의 개인 택시 기사들이 매일 이 약품을 분무기로 차 안에 흥건하게 젖도록 구석구석 뿌려온 것인데요.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온 약품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 택시와 버스 회사에서도 사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반응이겠죠.
환경부의 지침을 좀 찾아보니까요. 모든 살균 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성분은 독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의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또 환경부의 신고 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정리해보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방역, 소독 제품에는 독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대체품을 찾으려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방역, 소독 제품이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뉴스나 기사 같은 매체에서도 학교나 버스 같은 곳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네, 액체 상태의 약품들을 분사하면 약품이 마르면서 미세먼지와 붙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과 코, 입으로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방역 약품을 찾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면 일단 분사하는 방식은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수건에 소독약을 묻혀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소독이 끝나고 나서도 몇 시간 동안 환기를 잘 시켜야 합니다. 네,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 진주시 공무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진주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바라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시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요. 저의 문제 제기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과 의료진 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함께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류일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주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류재수를 응원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